전 세계가 높은 물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12월 물가 상승률은 무려 51%나 기록했고요. 터키의 1월 물가 상승률은 49%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터키 국민빵으로 불리는 시미트 가격이 개당 2에서 3리라까지 폭등하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자체 1리라 빵집을 운영할 정도이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앞선 친절한 프리뷰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부터 총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외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이 있고요.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 3일 통화정책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25bp,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속적으로 2회 올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인 ECB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해 기존과 달리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1월 FOMC 회의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1월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의 흐름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터프한 시장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연준이 있었고요. 1월 FOMC 회의 후 나온 성명서에는 특별한 게 없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부분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곧 여기에서 곧이란 3월을 의미하고요. 금리 인상을 고려 중이다. 고용시장 송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리 인상할 여력이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12월 회의 이후 다소 악화되었다. 대차대조표 축소는 종전보다 더 일찍, 더 빠른 속도로 시행하겠다. 그리고 성명서와 별개로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연준의 양적 긴축 또는 QT에 대해 친절히 프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듯 싶은데요.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 그리고 테이퍼링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돈을 푼다, 즉 유동성을 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은 유동성 공급을 축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풀었던 유동성, 통화를 회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전망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상황에서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 양적 완화를 취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연준이 종전보다 더 일찍 그리고 훨씬 빠른 속도로 정상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종전에는 기준금리 인상까지 7년, 양적 긴축은 기준금리 인상 후 2년 만에 나섰다면 지금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 기간 동안 미 연준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 대비 3배 이상이니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중 통화 공급량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연준은 매월 1,200억 달러에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 평균 대비 높은 통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2008년, 2010년 당시에는 물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정부의 채권을 중앙은행이 직접 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상 자산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연준의 양적 긴축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만기별 연준의 보유 자산 현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연준 보유 자산의 60% 정도는 1에서 5년 미만의 단기 채권 비중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은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매각보다는 만기 도래분 또는 조기 상환분의 재투자를 종료함으로써 자산 규모를 조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방식은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연준의 양적 긴축 언제 진행될까요?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2월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 관련 쟁점을 논의하였고 앞으로 있을 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의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3월, 5월 FOMC 회의에서 추가 논의 후 빠르면 5월, 6월, 늦어도 6월, 7월 정도의 양적 긴축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은 연초부터 가격이 선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연준의 양적 긴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얘기의 중심에 있는 미국 연준에 대해 친절하게 프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